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샘유에게 송혜생사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저희 소개를 하다가 말을 잠깐 끊었냐면요. 갑자기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봄이 오면 아무래도 생기도 많이 넘치고 이제 뭐 그 나무나 꽃들도 많이 피고 이제 그 잎도 나고 그러니까 조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자,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8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저랑 잘 달려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까지만 이제 마무리하시면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고 또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그 정치자금 전액인 50만원 중에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99,901원 기부정치자금으로 해서 세액공제하고요.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법정기부금으로 해서 15%에 해당하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주무관청에 등록한 그 단체에만 진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금전이 아닌 물품 종으로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전의 자산으로 우리가 기부를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당의 자산을 제공할 때 그 시가, 즉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하고요. 이때 그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금전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에 그 법정 기부금에 이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네, 근로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이까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라고 그랬네요. 배우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네, 생애 최초 취업이 꼭 필요 요건은 아니에요.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을 잠시 자격 요건을 보시면은 근로계약 체결 현재 연령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그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 최대 6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라면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경단녀라고 그러죠.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연결해가지고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12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병력 이행 후에 1년 이내에 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군복무 기간을 합산을 하는데 이때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그 발생한 소득세 90%를 감면을 과세기간별 150만원을 한도로 해서 해줍니다. 또한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는 14년 1월 1일 그리고 아까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 17년 1월 1일이죠. 이때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일
즉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과세기간별로 역시 1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3년간 발생된 소득세의 70%를 감면을 합니다. 7번째 사항입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뭔가요?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그 핵심 인력을 지정을 하고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에 5년간 장기 재직 시 공동 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성과 보상금 즉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제조업체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또 많이 보시죠? 음식점이라든가 곳곳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사항과 관련된 이제 질의 내용입니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이제 당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거주자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 시에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연말정산 Q&A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8번째 8탄 시간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이제 해야 되는 이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연초에 이제 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19년을 마무리해서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2020년 이 초반이 이 추운 겨울이 얼른 가서 따스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도 우리 이제 경기 상황도 이러한 따스한 봄날처럼 좀 맑게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